안녕하세요.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 영어 TV.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국가공무원 구급공채 영어 기출문제 문 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선 선택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1번 travel, 여행, tracing the legacies of the past. 과거의 유산을 trace 하면 이것은 원래는 흔적이죠. 흔적. 동사가 되면 흔적을 쫓아가다, 흔적을 찾다 해서 뭐 추적하다 이런 말도 있고, 과거의 유산을 쫓아가 보기, 찾아가 보기. 2번 reflect on the time that surrounds you now.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시간에 대해 숙고하라. 그 시간에 집중하라 이런 말. 3번 manifestation of hidden life. 숨겨진 삶의 표현. 자, 여기 hidden하고 manifestation은 반대말이죠. 이거는 뭐 명시, 표명 이런 말이고, hidden은 숨겨진 것이니까 숨겨진 삶을 드러내기 이런 말. architecture of a futuristic life. 미래적인 삶의, architecture는 원래는 건축술인데 여기서는 뭐 설계, 구성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구조, 구성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게 하나의 주제가 있죠. 여기서는 1번은 과거죠. 과거로 쭉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2번은 현재죠.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시간에 집중하기, 그거에 대해 숙고하기. 3번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숨겨진 삶의 발현. 4번 미래 삶의 설계. 이렇게 해서, 자, 과거, 현재, 미래가 나왔죠. 주제가 과연 무엇일까? 일단 하나를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뭐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죠. 뭐 이래서 뭘 하겠습니까? 예. 정 안 되겠거든.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일단은 제일 긴 걸 하십시오. 제일 긴 걸 하시면은 일단은 가능성이 약간 높아집니다. 그냥 아무거나 찍으면 25%죠. 근데 제일 긴 것을 찍으면은 30%에서 한 50%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예, 가능성이 약간 높아집니다. 자, 그럼 현재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시간에 대해 집중하라. 거기에 대해 숙고하라. 이런 말. 일단 이렇게 뭐 하나 답을 아무거나도 좋습니다. 아무리 뭐 이 좀 형편없어도 좋으니까, 뭐 거지 같아도 좋으니까 하나 정하고 그 다음에 이 글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편에 하나 있죠. 자기가 정한 게 있죠. 틀려도 관계없습니다. 그것에 약간 맞추어서 독해를 한번 해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독해를 평범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입체적으로, 조금 색깔 있게 해보는 것입니다. 독해라는 것이 이제 집중이 안 되면 힘들죠. 우리가 이 독해에 집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미리 답을 하나 정해서 나름대로 이 내용을 예측을 하고 읽어가는 것입니다. 이럴 것이다 하고, 틀리면 서로 고치면 되니까. 또 한 가지 아주 극단적인 방법이 있는데, 맨 뒤에서부터 읽어 나오는 것입니다. 앞에서부터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일단은 내용이 물 흐르듯이 쭉쭉 흘러가기 때문에 크게 이게 뭐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우면 집중이 안 됩니다. 너무 자연스러우면 졸리고 그러다 자버리죠, 진짜. 근데 가끔 턱턱 걸리고 뭐 이상한 순서가 안 맞고 이렇게 되면은 잠이 안 옵니다.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맨 뒤에부터 번역을 하는 것도, 정 안 될 때는 혹시 되게 졸리거나 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아주 집중이 그래도 맨 앞에부터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됩니다. 물론 뭐 이 독해를 엄청 잘하는 분들이야 뭐 어떻게 하건 하죠. 그냥 앞에서부터 보십시오. 그냥 정상적으로 보는데, 오늘 이상하게 집중이 안 된다. 그럴 때는 뒤에서부터 보셔도 좋습니다. 뭐 뒤에서부터 보나 앞에서부터 보나 시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예, 지금 문장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한 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 두 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겠죠. 세 개. 그 다음에 네 개. 총 5문장이죠. 아, 6문장이네요. 저 여기 하나. 자, 6문장. 뒤에서 쭉쭉 읽어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저는 그런데 그냥 앞에서부터 할게요. 저는 이미 사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뭐 암기할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나가겠는데, 일단은 저는 이거를 정답으로 찍습니다. 일단은 찍고,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시간, 여기에 집중한다, 이거에 대해 숙고한다,
이런 것이 아마 제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에는 보통 이 앞부분에 그냥 설명이 나오죠. 이렇게 어떤 일화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어떤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것은 주제가 절대 안 되죠. 주제란 것은 뭔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뭔가 종합된 혹은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끌어내는 거, 그게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죠. 의도인데 그냥 뭐 하늘은 파랗다, 땅은 단단하다, 물은 뭐 흘러간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그건 그런 선언 안 합니다. 그건 시죠, 시. 뭐 시도 물론 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자기 어떤 생각을 전달하는 글에서는 대체로 보면은 하나의 일화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반전이 나옵니다. 반전이. 예, 그 반전 이후에 대체로 가장 대표적인 게 벗이 나오죠. 벗. 예, 그 이후에 필자의 생각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시키려고 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주장을 이해시키려고 할 때 바로 처음부터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그렇게 막 우기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뭐 초등학교 저학년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가도요, 요령이 꾀가 늘어서 처음에는 양보를 합니다. 아, 그래, 네 말도 옳아. 아, 물론 그 말도 맞지. 물론 맞아. 그러나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 내가 옳은 이유는 뭐 등등등등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대체로 그렇게 중간에 어떤 변곡점이 생기죠. 어떤 반전,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그 전환점 이후가 이 필자의 주제, 의도하는 바, 그래서 목적이 되겠죠. 하여튼 이 주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 독해는요, 눈치 작전입니다. 눈치 작전. 우리가 눈치 작전을 나쁘게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세상이라는 것은 다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야, 왜 눈치를 보냐? 사람이 그렇게 사람이 얍삽하게 눈치를 보냐? 아, 눈치를 볼 필요가 많습니다. 집에서도 부부관계도 눈치를 보는 게 필요합니다. 남편들이 너무 자기 아내의 눈치를 안 보죠. 그게 문제지. 눈치를 보는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뭐 비겁하지 않냐? 비겁하지 않습니다. 눈치를 보고 그게 맞춰지는 것이죠. 우리가 눈치라는 걸 자꾸 나쁘게 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눈치로 때려잡아서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 눈치 빠른 사람이 그 사람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독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치 빠른 사람이 문제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냥 독해만 줄창 하시지 말고 항상 눈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 얘가 과연 이 말을 왜 할까? 이 필자가 이 말을 왜 할까? 항상 이렇게 뭔가 좀 약간 빼딱한 눈을 가지고 이 독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Of the last years of traveling. The last years 하면 최근 몇 년, over, 뭐뭐에 걸쳐서 이 the last나 the past 이렇게 나오면요, 최근 몇 년에 걸쳐, 그러니까 현재가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 완료를 씁니다. 물론 독해 문제하고 관계없습니다만은 이렇게 현재 완료가 나왔죠. 이건 문법 문제에서는 굉장히 엄청나게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예.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행을 수년간 최근에 하면서 I've observed, 나는 관찰했다. How much we humans live in the past. 얼마나 많이 우리 인간들이 과거에 살고 있나를 나는 관찰했다. 그걸 알게 되었다는 말. The past is around us constantly. 과거는 우리 주변에 있다. 끊임없이. 온통 과거로 둘러싸여 있다는 말. Considering that, 이것을 고려해 볼 때. The minute something is manifested. manifest 하면 이것은 명백히 밝히다, 뭐 표현하다, 표출하다 이런 말입니다. 원래 형용사가 된 manifest인데 명백한이죠. 명백한. 자, 이렇게 뭐 명백히 하다, 분명히 나타내다 이런 말인데 좀 수동태가 되었죠. 무엇인가가 명백히 나타내지는 순간, 명시되는 순간, 나타나는 순간 이런 말. 여기 the minute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명사가 아니고 접속사입니다. the minute, when, 뭐 the minute that 이런 말이 생략됐다고 볼 수 있는데, 무엇인가가 표현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표현되자 말자 이런 말입니다. As soon as, the minute, 뭐 the instant, the moment, 다 이렇게 뭐뭐 하자마자 그런 의미의 접속사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that 이하가 that 이하, 이것도 지금 종속절이죠. 그 종속절 속에 또 종속절이 또 나왔습니다.
자, 어떤 것이 표현되는 순간 it is the past. 그것은 이미 과거이죠. 그렇죠. 이미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Our surroundings, our homes, our environments, our architecture, our products are all past constructs. 우리의 주변, 이것은 우리 주변의 환경을 말합니다. 이건 큰 의미의 environment는 이것은 우리 자연계 전체를 포함하는 그런 우리 소위 자연 보호할 때, 환경 보호할 때 그런 의미고, 여기 surrounding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말합니다. surround 둘러싸다 우리 주변을 말하죠. 우리 집 그리고 우리 환경, 좀 넓은 의미에서의 환경입니다. 자연계 전체를 포함하는 our architecture, 우리의 건축, 우리의 제품들, 이런 모든 것이 are all past construct, 과거의 구성물입니다. 이 construct 하면은 construct 하면은 이 스트레스가 뒤에 가면은 동사가 되죠. 이 건축하다는 말이고 construct 이렇게 앞에 오면 명사가 되는데 구성물 그러니까 과거의 구성물입니다. 이미 과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We should live with what is part of our time, part of our collective consciousness, those things that were produced during our lives. 우리는 우리 시간의 일부인 것과 살아야 한다. 또 우리의 집단 의식의 일부인 것과 여기 what is에 같이 걸리겠죠. 여기서는 part of는. 즉 those things that were produced during our lives.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살아생전에 만들어진 그런 것들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뭐 여기에는 이제 요 말만 보면 이것은 현재와 과거가 병존하겠죠. 공존하겠지만은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대체로 이것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것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전부 온통 과거에 둘러싸이고 과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of course 물론 자 of course가 하면 이것은 양보절입니다. 이것은 물론 그 말도 맞아. of course 뒤에 절대 주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양보입니다. 이 필자가 양보하는 것이지 절대 필자의 주장이 여기 담기지는 않습니다. 그 of course 뒤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일반적인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통념이 나오는 것이고 일반적인 명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but이 나오죠. 이렇게 of course but, although와 마찬가지입니다. but 이하에 자신의 구체적인 필자의 주장이 나옵니다. but 이하에는 이게 우리 보통 누구나 사용하는 그런 자기 논리의 전개 과정입니다. 물론 we do not have the choice or control to have everything around us relevant or conceived during our time.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선택권도 통제권도 없습니다. We do not have the choice or control. 뭐하는 to have everything around us.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자 여기 have는 모든 것을 가질 뭐 선택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여기만 본다면 요소 5형식입니다. 5형식인데 자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여기 have는 일종의 사역동사입니다. 우리와 관련되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And conceive during our time. 우리 시대에 conceive는 뭐 생각을 품다, 뭐 아기를 품다, 임신하다, 하여튼 품어서 만들어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만들어진, 우리 시대에 어떤 고안이 된,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 주변의 모든 것으로 하여금 우리와 관련이 되고 우리 시대에 그것이 만들어지게 할 그런 선택권과 통제권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와 관련되는 것을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만든 걸로 다 바꾸치기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한테 가장 편리하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과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지금 10년, 20년 됐는데 그걸 바로 다 치워버리고 두드려 부셔버리고 그걸 물론 뭐 재개발하면 다 두드려 부시고 새로 만듭니다만은 수시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과거와 병존이 불가피합니다. 이거는 필자의 주장이 아니고 이것은 양보입니다. 물론 그렇다. 그러나 이게 필자의 주장입니다. But what we do have control of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우리가 그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 여기 주어입니다. 지금 무생물 주어죠. 이것은 지금 should be 뭐뭐 해야 한다. A reflection of the time. 그 시간의 반영이어야 한다. 어떤 시간? In which we exist. 우리가 존재하는 시간. 이게 바로 현재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시간의 반영이어야 하며 and communicate the present. 여기 communicate는 어디 걸립니까? 여기 should에 걸립니다. should. 또한 현재. 그러니까 이 같은 말이죠. The time in which we exist 하고 present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반영해야 하며 또 그 시간을 즉 현재를 communicate 전해줘야 한다는 communicate 전달하다죠. 이렇게 의사 전달해야 한다.
The present is all we have. 현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며 and the more we are surrounded by it. 우리가 거기에 즉 현재 더 많이 둘러싸일수록 우리가 현재 더 많이 더 비교급이죠. The more we are aware. 우리는 더 많이 의식하게 된다. Our own presence.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이 presence 존재, 우리의 실존 이거와 participation 어떤 참여, 우리 현실 생활에 대한 참여, 이거를 더 의식하게 된다. 자, 이 말은 지금 뭐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우리가 지금 과거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에만 안주할 수는 없죠. 우리는 최대한 우리 자신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우리 후세들이 우리의 이 현재 표현된 현재는 그들에게 과거가 되어서 하나의 유산이 되어서 또 편리하게 살아가겠죠. 또 우리 후손들은 또 자신의 현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너무 생각하거나 미래를 너무 생각할 필요가 없고 항상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뭐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우리가 늘 들어왔죠. 뭐 까르페 디엠 현재를 뭐 잡아라 오늘을 잡아라 이런 말 다 그런 말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뭐 무책임하지만은 가장 뭐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거죠. 이 글 자체가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지금 철학적이라서 이런 문제가 이게 제가 보기에는 2018년도 그 국어 영어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런 문제만 장독 나오면 정말 어렵죠. 굉장히 추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그 어떤 시간을 다루죠. 지금 과거와 현재와 과거 현재를 다루고 있죠. 미래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를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시간, 즉 현재에 대해 숙고하라. 거기에 대해 깊이 통찰하라. 거기에 집중하라 이런 말이죠. 과거에 대해 통찰하지 말라는, 과거를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말이죠. 미래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말은 전혀 없고. 예, 그래서 이것은 2번인데 다행히 제일 긴 게 답이 돼서 괜찮았네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이 독해를 완벽하게 해야 정답이 나오느냐? 천만의 말씀. 어떤 문제는 50%만 번역이 되면 정답이 나옵니다. 아주 지독한 문제, 뭐 이제 사실 그 세부적인 내용, 진위, 뭐 틀리고 맞고 이런 것은 또 진짜 뭐 한 90% 이상 맞춰야, 90%좀 맞춰야 또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이런 주제 문제, 요지 문제, 뭐 제목 문제, 또 뭐 기타 등등 이런 문제는요, 뭐 끼워 넣기 문제, 어디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냐 이런 것은 한 70%만 번역이 되면은 그냥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100% 번역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100% 번역하려고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쓸데없이 그 모르는 단어 붙잡고 늘어지면은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럼 모르는 단어 누구나 모르는 단어 나옵니다. 독해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모르는 단어 숱한 가운데서도 그 뜻을 캐치. 그게 눈치를 보라 이거죠. 그걸 다 번역을 해야 그게 압니까? 이게 찍어 먹어봐야 똥이 된장인지 아십니까? 탁 보면 알지 않습니까? 척하면 삼척, 퍽하면 이 홍시, 예?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눈치를 보는 거. 그러니까 다 번역하지 마세요 이게. 네, 저는 지금 다 번역해. 저는 지금 강의를 하기 때문에 다 번역했지만은 저도 실제 시험장 가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정 집중이 안 될 때는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게 재미가 없죠. 보세요 이게. 자기 이야기 누가 좋아합니까? 이게 자기 경험이죠.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이런 거는 그냥 머리 남지도 않아요.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차라리 뒤에부터 하십시오. 이렇게 뒤에부터 반전이 나오는 뒤에부터 이렇게 하시면은 탁 보면 뜻이 이상하죠. 그러면 이상하긴 말건 집중은 됩니다. 아, 이게 왜 이상하지? 그럼 위에 볼까? 또 볼까? 이렇게 해서 반대로 역으로 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집중하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만 하기 전에 이 of course but 이렇게 but이 나왔다. 반전이 있다. 이 뒤에 필자의 주장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소위 변곡점이죠. 여기서 글이 갑자기 확 바뀌는데 이런 것은 반드시 주제가 됩니다. 앞부분이 아무리 길어도 소용없습니다. 길면 길수록 이 뒤에 것을 강조하는 것이 되는데 하여튼 필자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필자의 속마음, 속내. 그게 뭐냐. 그걸 간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필자에 대해 눈치를 잘 까야 됩니다. 눈치 보기, 눈치 작전, 이거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다른 데는 눈치를 많이 보는데 왜 영어 독해할 때 눈치를 안 보려고 그렇게 곧대로 그냥 모든 단어를 다 독해를 하고 단어를 다 알아야 독해를 하는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독해를 하십니까? 최고로 잘하는 사람은요. 그냥 선택지만 보고 답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최고로. 그러니까 안 싸우고 이기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만 싸우고 이기는 사람이 최고죠. 제일 못하는 사람, 이 번역을 100% 완벽하게 하고도 틀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제일 못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대충 보고 전쟁을 안 하고 이기는 겁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가급적 그걸 적게 읽고 몇몇 단어만 읽고서 그 눈치를 파악할 수 있다면 이거는 최고의 독해 실력이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실제로 책을 보실 때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뭐 공무원 시험 얼마나 시간이 짧습니까? 이럴 때 빨리 하시려면 그런 눈치 보기 작전, 눈치 작전 이런 것을 평소에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평소에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저거라 내거라 하면서 이렇게 막 계속 이 뭐 뭐 그 해석 연습만 하시면은 그 이 문제라는 것은 이 문제를 푼다는 것은 해석하고 다릅니다. 문제 푸는 것은 문제 푸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물론 독해력이 엄청 뛰어나서 탁 보면 뭐 나온다 그 정도 뭐 미국에서 공부 아주 잘하는 그런 학생 뭐 대학생 그 정도 되면 그 정도 되어도 문제가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그 우리 수능 시험 문제 옛날에 영국 사람들이 풀어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그냥 독해만 그냥 해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문제 푸는 기술을 자꾸 익혀야 되고 그 연습을 하는 것이 평소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